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앞서 서대문 을 선거구의 판세 분석 나온 기사 같이 보셨는데요. 서대문 을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불과 625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박빙의 대결이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독 접전이 많았던 지난 19대 총선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최소 표차를 기록하기도 했던 경기 고양 덕양갑 선거구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가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를 불과 17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을인데요.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가 민주당 송두영 후보를 226표 차로 따돌리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갑, 을 모두 피말리는 접전이 이루어졌던 고양 덕양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끝까지 긴장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성동 을 지역인데요. 민주통합당 홍익표 후보가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를 48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중랑 을에선 민주통합당 박홍근 후보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를 854표 차로 각각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선 아직 각 당의 공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위에 언급된 후보들이 다수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만큼 단순한 리턴 매치를 뛰어넘는 피말리는 대결이 이번 총선에도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앞서 분석해드린 내용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엔 역대 선거로 본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데요. 먼저 16대 총선 경기도 광주에서는요.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학진 후보가 그야말로 세기에 남을 만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박 후보가 16,675표, 문 후보가 16,672표로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문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했고 그 결과 1표를 줄여 2표 차로 박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학진 후보는 문세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7대 총선 종로에서는요. 한나라당 박진 후보와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 간의 접전이었는데요. 표 차이는 588표였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남양주 갑선거구가 뜨거웠는데요. 민주통합당 최재성 후보와 한나라당 심장수 후보 표 차이는 712표 차였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승패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는데요. 14대 총선 노원 을 이야기입니다. 민자당 김용채 후보가 임채정 후보를 36표 차로 이겼는데 재검표에서 100장 뭉치표 한 다발이 잘못 집계된 사실이 발견돼 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 2002년 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용규 후보가 민주당 박종진 후보를 52표 차로, 또 2014년 6.4지방선거 서울시 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강구덕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원기 후보를 2표 차로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어떤 접전지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 표차 당선자가 나올지 결과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검표 막판까지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 어떤 대결이 손에 땀을 쥐게 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이번엔 총선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석고대죄입니다. 선거가 점점 과열되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특정인의 언변이나 행동에 대해 석고대죄하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석고대죄의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자리 석자고요. 볏집 고자입니다. 기다릴 때 벌줄 죄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볏집의 자리에 벌 주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옛 자료를 통해 어떤 행동으로 석고대죄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하나 세자가 임금의 편전 앞에서 거적 위에 앉아 벌을 청한다든가 입에 짚을 물고 벌을 청하기도 하고 또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뭄이 계속될 때 임금이 거적 위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기우제를 지냈다는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며칠 석고대죄를 청하다 탈진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니까 석고대죄는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벌을 청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요. 정치인들은 늘 한 목소리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을 합니다. 국민을 섬기겠다.
결국 본인의 잘못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요청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